자, 조정식 선생이 만들었던 육모 대비 모의고사 그 1회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오전이 아니라 어제 이제 우리가 촬영을 했는데 아이패드가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음성 녹음이 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느낌은 다를 수도 있어. 자, 첫 문장 민칸 느낌인데 사실 나름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구문독해, 논리독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번 너희들도 가능한지 한번 해봐. 딱 두 문장. 이 두 문장만 읽어도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보기 중에 답을 고르는 거에 충분히 근거들이 있단 말이야. 응? 봐. Flexible, relative, systematic, meaningful, interconnected. 나름의 이제 매력적인 오답까지도 한 두세 개 배치를 하면서 만들었지만 자, everything.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전체를 다루는 말,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추상적인 말들은 주제문이야. 따라서 이 글은 첫 문장 주제문 완성형 문장이고 그 다음 문장은 부연 설명이나 심지어 예시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딱 두 문장만 갖고도 논리독해적인 설명이 만들어져. Everything.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심지어 이때 이분이 무슨 효과를 노리고 사용한 것 같아. 이때 이분의 효과는 대표 사례지. 심지어 우리가 퍼포먼스, 영속적이고 영구적이다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뭐뭐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누차 얘기했지만 비동사는 이 형식. 뭐뭐는 뭐이다, P는 Q이다라고 하면 명제적 진술, 주장, 주제문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동사가 비동사야. 세상의 모든 것은 심지어 영속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뭐뭐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거의 예시에 가까워. We are struck. 자, 스트라이크는 누구를 때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엄청난 강하게 영향을 받거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언뜻 생각이 떠오를 때 구문독해 기본 문장이야. 우리는 뭐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뭔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모래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 영속적인 속성에 대해서 깜짝 놀란다는 거야. 그러면서 비교를 해줘. 서술 전략이 비교를 해줘야 뭐와 뭐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서 좀 껄끄러운 단어들이 있기는 하지만 트랜지언스나 substantiality라는 단어는 사실은 충분히 자, EBS 교재를 충실히 공부했던 사람들이라면 뜻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 트랜지언트라는 단어는 원래 얘의 형용사꼴이 트랜지언트야. 과도기적인, 이행적이라는 뜻으로 한 3, 4년 전부터 EBS 교재에 반복적으로 나와. 그리고 substance는 실체, 물질의 어떤 실체적인 본성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하고 insubstantiality가 되니까 자, 봐봐.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와? 지금 뭐와 뭐를 비교하는 것 같아? 모래와 우리가 그 모래사장 속에 모래 또는 모래사장이라고 해도 돼. 모래사장에 우리가 그 모래사장에 남겨놨던 발자국이 갖고 있는 과도기적이고 이행적인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특징과 insubstantiality가 되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사이의 비교 속에서 우리는 뭐를 비교하는 거야? 사실 자,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가면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모래사장에 자, 발자국을 남겼을 때 그 발자국은 사라지지만 모래는 계속 영속적으로 존재하지. 둘 사이의 비교 관계를 통해서 단어를 골라야 되는데 자, 선생님은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냥 2번이라고 했어. relative는 자, 누구누구와 관계 있는 또는 명사로 친척이라는 뜻도 있지만 상대적인이라는 뜻이 있어. 즉 발자국과 비교해 봤을 때 모래는 좀 더 영속적이고 지속적이니까 상대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 그러면서 한편 매력적인 오답으로 두 단어를 던졌다는 게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이제 수업해 보면서 느낀 거야. 선생님은 제일 강력한 매력적인 오답이 interconnected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 의미에서 사실 27번 문제, 자, 이거 31번 문제야. 31번. 빈칸 추론 31번 문제는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작년 구모 12월 수능의 특징을 그대로 최대한 충실하게 지키려고 했어. 뭐 솔직히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고 그런다면 대성 덕후보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어제 애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조정식 선생이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원고료가 더 비쌌을 거야.
상호 맞물려 있다. 상호 맞물려 있다. 서로 관련돼 있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 발자국과 모래를 비교해 봤을 때 모래가 상대적으로 더 지구적이고 영속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상호 관련이 있다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인터커넥티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 발자국은 모래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가한 거지만 모래 그 자체가 발자국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거의 없거나 미미할 정도야. 그 다음 자 우리 현장 수업에서 어떤 애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자 플렉서블이야. 플렉서블이라는 단어는 자 유연하고 탄력적이고 그때그때 바뀔 수 있어. 상대적이란 말과 제일 유사한 단어를 고른다면 아마 플렉서블이 될 거야. 근데 이럴 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 주로 국어 풀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썼어. 선택지의 보기가 어떤 단어가 주어지면 그 단어의 반이어를 떠올려봐. 플렉서블은 탄력적이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의 반대말은 뭐야? 고정돼 있는, 융통성이 없는. 근데 플렉서블이나 융통성이 없거나 고정됐다는 것은 어떤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한 대처일 때 많이 나타나. 지금 모래와 모래사장에 남겨있는 발자국의 관계는 그 주변 상황과 주변 관계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고정적이거나 유동적이거나 상황 대처의 느낌을 주는 게 아니야. 서술 전략이 문제 해결 방법 제시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솔직히 플렉서블이라는 단어는 한 10년 전, 15년 전에 수능형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빈칸 넣기 보기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아마 그 친구가 플렉서블이라는 단어가 눈에 먼저 들어왔던 이유도 선생님이 보기에는 친숙한 문제에서 자주 봤던 단어, 그 단어의 외연적 범위가 너무 과장됐던 거야. 자, 빠르게 그러면 시스테마틱은 체계적인데 질서와 체계, 조직과 명령 그런 게 있어야 돼. 미닝풀은 뭐 뚱딴지니까 신경도 쓸 필요 없고 빠르게 그럼 뒷부분에 있는 내용도로 확인해 보자고. 일단 사실 이렇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첫 문장 빈칸 넣기는 요즘에 잘 안 내는 이유가 선생님이 논리독해를 출시한 이후로 논리적 사고 능력이 강한 친구들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이런 논리적 사고 훈련을 강하게 훈련받은 애들은 보통 첫 문장 완성형, 주제문 완성형 빈칸 넣기를 딱 2문장 또는 3문장 정도 읽으면 답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은 약간 기피해. 자, 이때 대의가 뭐겠어? 대의. 자, 발자국이겠지. 당연히 복수니까. 발자국들은 before 우리가 해변가를 가로지르면서 걷거나 산책하기 전에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 이때 비동사 were는 있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they want 그들은 내일 지금 발자국이 남겼다 하더라도 내일은 want to be there 그곳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야. 이번에 원래의 주인공으로 묘사됐던 영속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sand, 모래. 자, 이때 프레스가 뭐가 되는 거야? 찍다, 누르다, 인사하다지. 그게 발자국이 찍혀져 있는 그 모래의 경우는 그러나 아주 멋진 표현이 나왔지. 나 같으면 이런 게 이제 구문독해에서 중요한 포인트야. 그리고 이때 비동사 설명하기 되게 좋은 예문이잖아. 발자국이 찍혀져 있던 그 모래는 그러나 그곳에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다. 이때 비동사 같은 경우는 존재하다는 뜻으로 번역을 해도 상관없지. closely가 뭐야? 그 다음 when. 자, 일반적으로 when은 두 번째 이하 문장에서 예시라고 했으니까 근데 자 이때 이제 도가 나오는데 현장 강의에서 선생님 아주 드문 독특한 구조가 나왔다라고 했어. 지금 어떤 독특한 구조를 그를 감상하면서 느껴봐. however 다음에 곧장 도가 나오지. 순서 배열이나 적절한 위치 묻는 문제에서 요즘에 EBS 교재에서 핫하게 뜨겁게 나오는 게 역접 다음에 또다시 또 역접이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이제 위치 배열이나 순서 배열 문제 내면 역접 다음에 역접이 또 나올 수 있나? 이중 역접인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어떤 얘기했던 것 같아. 중후반부 이후에 버시나 however 같은 역접의 표현이 나오면 한 10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10년 전은 안 됐고 한 7, 8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나왔던 서술 전략인데 그게 나오면 반복 강조 정보의 추가 대조 사례라는 기법을 떠올리라고 했어. however 다음에 이때 도우가 또 나왔다는 얘기는 이 도우는 대조 사례야. 상대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사장에 남긴 발자국과 비교하면 모래사장은 상대적으로 영속적이고 지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심지어 우리가 그러나 그 모래도 꼼꼼히 좀 더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갖고 있는 영속성이나 solidarity, 그것들이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다는 어떤 고정적인 특징은 에즈웰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더리를 약해지고 약화되어지고 있다고 했어. 자, 발자국은 웰 바이넷이 사라질 것인데 이때 바이는 마감 시한을 지칭하는 표현이야.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 모의고사 앞두고 문제 많이 풀면 저절로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물론 최소한의 문제풀이 양이 영어 실력이나 수학 실력이나 국어 실력 상에 도움이 되지만 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적이고 항상 구문적이고 문법적이고 논리적인 것의 기본적인 것이 더 심화되고 강화될 때만이 그런 효과가 제대로 발현된단 말이야. 자, 발자국은 더구나 영어는 좋은 문제가 많지 않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발자국은 내일쯤이면 사라질 거야. 왜냐면 그레이는 알갱이잖아. 자, 그 발자국이 쓰여져 있고 적혀져 있던, 찍혀져 있던, 남겨져 있던 그 모래의 알갱이들이 롤은 굴러 들어가는 건데 roll away, 씻겨 버려질 것이라고 했어. 자, 봐봐. 심지어 여기서 주인공은 지금 발자국이 아니야. 발자국은 내일점이 사라지는데 그 발자국이 남겨져 있는 모래 알갱이조차도 매일매일 조금씩 씻겨나가. 뭐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예측 독해가 맞았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조수간만, 밀물과 썰물, 타일에 의해서. 그래서 새로운 모래 알갱이로 대체될 것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터널 오션, 이터널이라는 단어도 이러면서 어휘력을 증진시키란 말이야. 영구적이고 영속적인 그 바다, 시프트 샌드, 자, 모래를 움직이게끔. 그러면 모래랑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바다의 관계 속에서는 모래라는 존재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존재라면 이번에는 바다는 영속적인 존재가 되지. 그 모래를 움직이게끔 만들었던 그 영원하게 보이는 바다는 심지어 less enduring, 훨씬 더 지구적이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 이때 less는 부정문 효과 발휘하는 거야. evaporate, vapor이란 단어가 수증기고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 바닷물, 영원하게 보이는 바다조차도 인류 탄생 또는 모든 생명체의 기원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지구의 바다조차도 evaporate, 수증기로 증발을 하고 비로 떨어져. 그 다음 스쿼얼이라는 단어는 약간 나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 그래서 그 조정식 선생의 그 모의고사와는 약간 다른 뜻으로 접근해서 스쿼얼은 표면을 계속 닦아내는 느낌을 줘. 닦아내는 느낌이요. 자, 그래서 빗물로 내려와서 Ancient Rock of Land, 이번에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또 나오지. 바다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응? 육지에 있는 아주 오래된 태고부터 존재했던 어떤 암석들을 하나씩 닦여내. 그 결과 그것은 해변가에는 끊임없이 유동하고 바뀌는 누구와의 관점 속에서, 바다의 관점에서 유동하고 흠지기는 쉬프팅, 흔들리고 변하는 그런 모래 알갱이로 변신을 한다고 했어. 사실 이게 침식 풍화작용 뭐 그런 거잖아. 그러면서 이번에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와. 그런데 자, 나 같으면 조정직 선생한테 충고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구문독해 훈련용 문장이 돼야 돼. 한번 봐봐. 뭐가 느껴져? 응? 자, 봐. 대시 보이지? 이런 걸 일반적으로 구문독해에서 우리가 뭐라고 해? 자, 관계대명사 이중 한정 아니야? 관계대명사가 촘촘히 계속 이어지면서 앞에 있는 명사,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의 명사를 계속 꾸며주는 이른바, 자, 조정식 선생이 있었던 그 고대에 있는 돌아가신 그 교수님이 이거를 연쇄 관계대명사라고 했어. 전체 문제, 구문독해의 관점에서 전체 문장의 동사를 찾아내면 바다를 뜨겁게 달구어지고, 그 바다는 자, 육지에 있는 암석을 갉아먹고
그 다음에 그 암석은 결과적으로 모래를 만들어내는 그 최초의 에너지 원, 기본적으로 태양계 탄생이었던 모든 태양계 생명체의 어떤 생명체 탄생의 기원이었던 그 태양조차도 과거에 태어나고 grow world 이 형식이지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언젠가는 소멸하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했어.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 여기까지 읽었을 때 relative라는 게 너무나 논증이 명백한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수능 영어가 갖고 있는 원 패러그래프 원 토픽의 원칙보다는 약간 변화된 양식, 좀 더 발전된 양식이 나온 거야. 이런 전제 속에서 필자가 첫 문장이 주제문인 것 같은데도 두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글이 내적으로 성숙하고 논리적으로 발전이 일어. 응? 자, 태양을 뜨겁게 달구고 바다를 뜨겁게 달구고 육지에 있는 암석들을 자 풍화나 침식작용으로 해서 모래를 만들어주는 이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의 존재 탄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태양도 태어나고 성장을 하고 죽어버리는데 자 그러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자 소크라테스 이전에 보통 프리소크라틱이라고 해. 소크라테스 이전에 자연철학자, 세상 만물의 근본 원리를 탐구했던 사람인데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원래 기본적으로 불을 세상 만물의 기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불을 중시했던 거는 불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 힘, 프로세스, 과정, 상호작용의 원동력이라고 봤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그 유명한 나만 알고 있는 건가? 헤라클리토스가 나와. 자, 헤라클리토스 이래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세상 만물은 일종의 변화의 과정에 있다라고 했어.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현장에 있는 친구는 이게 플렉서블이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그거는 자 합당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everything 다음 그 다음 문장이 예시나 부연 설명 또는 재진술, 부연 설명에 가깝거나 예시에 가깝단 말이야. 두 문장 사이 또는 그 이하 문장 사이 논리적 관계 속에서 플렉서블은 절대 안 돼. 물론 전체 문장에 주제문을 고르라고 하거나 전체 문장의 키워드를 고르라면 자 상대적이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바꾸고 나아가는 변화의 과정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상호작용론에 기반한 결론이 이 글의 주장일 수도 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했어. 이 현장에서 뭐라고? 나 같으면 이거 빈칸 넣기 문제를 낼 거라고 했어. 왜냐하면 첫 번째 문장은 오히려 도입 문장이고 에브리띵 문장은 도입 문장이고 이 마지막 문장이 실제로 이 문단의 결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빈칸 넣기 문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뭐가 많아? 주제문 완성형이 많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출제 기법으로 따지면 이 프로세스 얘를 빈칸으로 넣었을 텐데 뭐 그건 내가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렇다고 뭐 조정식 선생이 만들었겠어? 자, 봐. 헤라클레이토스 이래로 우리 모두가 이해했던 것처럼 세상은 일종의 상호 변화나 상호작용의 어떤 과정 속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 근데 또 그 얘기가 또 나와. 영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형태나 그것이 갖고 있는 실체,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 바다가 갖고 있는 본질, 강이 갖고 있는 본질과 특징은 메인테인. 뭐에 의해서 지탱되고 유지되어지냐면 다시 한번 프로세스의 느낌. 그래서 플렉서블이 답이라고 골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플렉서블이 매력적인 오답이지. 그렇지만 글은 절대 자기가 알고 있는 비슷한 단어로 다 고르는 게 아니야. 글의 논리 구조와 문장을 배치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 배울 적절함을 외치는 문제까지 푸는 거 아니야. 응?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휘 문제 볼 때 제일 마지막 밑줄하고 첫 번째 밑줄하고 같이 관련성 따지는 뭐 그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거는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 자, 그래서 자 영속적인 과정 속에서 상호작용적인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형태나 그것이 갖고 있는 실체적인 특징, 특히 이 중에서 뭐 바다나 강은 뭐에 의해서 그 것들이 유지되고 지탱되어지는 거냐면 입자라는 아주 어려운 말을 썼어. 이게 그래서 근데 헤라클리토스가 사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데모클레토스 원자론을 주장했던 사람하고 지적 교류가 있나? 이게 철학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지금 관점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
입자들의 끊임없는 어떤 움직임과 흐름에 의해서 유지되어진다라고 했고, 그 입자가 근데 여기 이 문맥에서 이 파티클은 아까 여기서 나왔던 샌드, 풋프린트 또는 그 다음에 아까 또 뭐가 있었지? 오션, 락, 선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한 것일 수도 있어. 응? 이것들을 구성하는 전체의 어떤 과정의 개별적인 참여 요소, 그런 어떤 구성 요소들의 끊임없는 흐름, 끊임없는 어떤 변화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데, 그런 개별적인 구성요들이 갖고 있는 끊임없는 어떤 흐름은 그들 스스로를 arrange, 뭐하도록 배열해버려. 그것들 내부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했지. 사실 마지막 문장만 보면 집합과 원소, 원자론적 관점인데 뭐 약간 이 부분은 글이 논지에서 발전하고 이런 글들은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둬. 나름 솔직히 덮어보다는 더 비싼 원고료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해. 우리끼리 얘기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